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경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률이 40%에 그치고 있지만 내년부터 글로벌 브랜드 호텔 착공 등 성과들이 가시화하면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경호동 경도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현장입니다. 215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 6천억여 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호텔과 콘도, 테마파크 등 사업들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률은 40%로 연초 대비 9% 진척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가 건축 경기 불황 등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기 탓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자청은 그럼에도 기본 인프라 구축 사업들은 멈추지 않고 추진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수 경도 진입도로 조성 사업은 남양건설의 법정 관리로 중단됐다 지난 3월 공사가 다시 재개되면서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이면 교각과 케이블 공사도 본격 시작되고 2027년 하반기 준공 개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공사를 재개해서 현재는 다소 공정률이 미진하지만 2027년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호초등학교는 15학급 규모로 신축해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됐고 이와 연계한 300실 규모의 글로벌 브랜드 5성급 호텔 조성 사업도 내년이면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자청이 최근 건축 허가를 취소한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전반적인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대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플랜 B로 대체 사업, 실버타운이라든가 리조트 등으로 대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양권 해양 관광을 테마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콘텐츠가 될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경기 침체와 함께 다소 주춤했던 핵심 사업들이 내년부터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올해 여수를 찾은 누적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누적 방문객 수는 1,0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여 명이 증가해 4년 연속 1,000만 관광객을 달성했습니다. 최장 열흘의 긴 추석 연휴가 있었던 지난 10월에는 한 달 동안 137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은 여수엑스포 박람회장과 해상 케이블카, 오동도 등 주요 명소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내년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전국 7개 군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이주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사업은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만 시행할 수 있어 여수와 순천, 나주 등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7개 군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 사업으로 2년 동안 시행됩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내몰린 농어촌 주민의 기대감이 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절실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아서 지역에서 문화 또 아니면은 생활에 엄청난 보탬이 되지요. 다만 해당 사업은 정부가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는 인구 감소 지역 군 단위에서만 공모를 받았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나주 등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빠졌지만 향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시군구가 아닌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열악한 곳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있어서도 순천시와 같이 읍면 지역에도 그 혜택이 볼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지정되지 않으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을 수 없고
각종 재정 세제 특례에서도 제외됩니다. 읍면 주민이 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는 만큼 도농복합 시한 불균형도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지방기금, 광역기금 모두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행정적 특례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이런 부분에서도 세금에서도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고요. 정부는 내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을 재지정할 예정인데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농어촌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시민협이 최근 서희건설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서희건설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동부제철 등 국내 철강사의 물류 운송 대행과 광양제철소 정비공사를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음에도 지역과 상생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특검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대상 귀금속 선물, 사위 인사 청탁 등 의혹들이 지역사회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신규 지역 공사 참여의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곡성군 전현직 군수와 현역 군 의원들이 비리 사건과 연루돼 줄줄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역 민주당 독점의 폐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곡성군은 지난해 11월 15일 한 건설 업체와 각각 1,800만 원대와 1,700만 원대의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 시점인 11월 15일 전 조상래 군수는 해당 건설 업체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이 체결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군수가 수의 계약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고 조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미 수의 계약이 결정난 상태에서 신분이 있는 건설업체에게 미리 알려준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계약은 완료가 아니지만은 담당 부서하고 재무과에서는 그걸로 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이상철 전 군수도 재임 시절 해당 업체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전현직 군수의 비리 혐의가 포착된 건 곡성군 의원들과 해당 건설업체와의 관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곡성군 의회 조모 의원과 김모 의원이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광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업체의 대표는 전 언론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유금기 전 군수는 재임 시절 직원 비위를 방관한 혐의로 곡성군 의회 윤모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전현직 군수와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나와서 이제 깜짝 놀라기는 놀랐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게 좀 약간 실망스럽죠. 조국혁신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독점 폐해가 불러온 참사라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비리 사건과 연루된 의원들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고흥군립하늘공원 준공식이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내년 1월 개원 예정인 고흥군립하늘공원은 고흥읍 호영리 일원에 조성됐으며 봉안당과 자연장지, 유택동산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봉안시설의 기본 사용기간은 30년으로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6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관내 기준 사용료는 1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가 11월 한 달 동안 템플스테이 참가비를 50% 할인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소비축제로 마련된 이번 할인 행사에는 순천 서남사와 송광사, 여수 향일암과 흥국사 등 모두 15개 사찰이 참여합니다. 전라남도 템플스테이 체험관광의 자세한 내용과 예약 방법은 템플스테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지역의 파크골프협회가 공공클럽하우스를 점유하다시피 하며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후 일부 개선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최다운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파크골프장 사유화 논란을 빚었던 영암군 파크골프협회. 당시 영암군은 완전 직영제로 전환하는 등 개선 대책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협회 고위 관계자가 군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영암군 파크골프협회 전무이자 지회 사무국장, 파크골프장 기간제 근로자를 겸임하고 있는 조모 씨. 지난 2022년 골프용품 구매 명목으로 보조금 180만 원을 용품점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말하자면 그 약자잖아요. 어리잖아요. 저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좀 팔아먹으려고 한데 그걸 이용을 해갖고 깡을 해주라 해서 해줬어요. 뒤늦게 사실이 드러나자 영암군 체육회는 감사에 착수했고 조 씨에게 과징금 210만 원과 1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협회로부터 상위단체 허가 없이 매달 30만 원의 활동비도 지급받아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활동비를 합친다면 조 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1,140만 원에 달합니다. 징계 이후 추가 의혹까지 드러났지만 영암군은 여전히 조 씨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그 결과 이걸 통보받거나 제가 받은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거기서 한번 1차 검토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었어요. 영암군의 미온적인 대처에 조 씨 측 관계자가 해당 용품점의 홍보물을 훼손하는 등 보복성 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횡령과 각종 의혹 속에서도 영암군이 근로자의 계약을 이어가며 결국 그 불편은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회원들의 몫이 됐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순천시가 독감 유행에 따라 시민 대상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 사업으로 취약계층 접종도 지원합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합병증 위험이 높아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어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출근길을 비롯한 주간과 야간 시간대 구분 없이 불시에 단속을 벌이고 주요 도로뿐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단속 구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해마다 400건이 넘는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12조 7,023억 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1,587억 원 늘어난 가운데 중점 사업으로는 AI 인력 양성 10억 원과 제조업 AX 실증 인프라 구축 7억 원 등 AI 수도 관련 사업이 대거 신규 반영됐습니다.